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기계손진화법 위반이라는 거 모르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의사봉을 왜 타는 거 아니야? 술 먹고 술 빼먹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들! 술 마셔! 야당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법무부 장관의 이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하세요. 법무부 장관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한심해, 정말.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사례를 선포합니다. 이번 이야기부터는 또 두 분의 뉴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효은 민주당 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황교안 국민의힘 전 선대위 대변인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오늘 새벽 국회 법사위에서 검수 완박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 검수 완박 법안은 단 8분 만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자, 이제 검수 완박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날치기 통과를 했다면서 비판의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오늘 연좌 농성까지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법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국민 독박, 죄인 독박, 죄인 대박, 검수완박 반대한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하자 느닷없이 검찰을 악마로 규정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시기가 왜 대선 패배 직후가 됐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민주당의 실세들을 위한 것입니까?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검수완박법이 얼마나 부당하고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가고 그리고 국민들의 힘으로 이를 저지하고자 연좌농성을 시작합니다. 자, 국민의힘이 피켓 시위까지 하면서 저지에 나섰지만 결국 다수당의 힘을 이기지는 못했는데 지금 이 보시는 장면은요. 이 시간 현재 국회 현장 본회의장 앞에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상으로 잠깐 봤던 그 장소인데 이 시간 현재의 모습이에요. 지금 네.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후에 지금 국회의장 면담도 예정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2시에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면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네. 뭐 일단 어제 상황도 보셨겠지만 소수 정당으로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네. 뭐 물리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결국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하고 또 뭐 네. 사실은 이제 한 분들 국회의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전에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법 그리고 뭐 임대차 3법 이런 부분에서도 네. 민주당이 계속 입법 독주를 했는데 네. 사실 지금 모습도 나오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참 민망하고 송구스러운 모습입니다. 네. 어제 방송에 나갔던 생중계됐던 국회 법사위의 모습도 그렇고 지금 이 모습도 그렇고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뭐 취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그런 모습에서 171석 거대 지금 여당이죠. 여당이 이러라고 뽑아준 건 아닐 텐데 네. 지금 국회에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밤 늦게까지 네. 민생을 머리를 맞대고 눈에도 모자를 판에 지금 뭐 민생과 아무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더 민생에 피해를 주는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네. 사실은 저희는 당하는 입장이지만 저희도 송구스럽고 네. 또 이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더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효은 대변인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먼저 하나 더 장면 더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일이었죠.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위해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는 초유의 카드까지 사용을 했죠. 민주당의 계획대로 어제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의원 3명,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2명,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탈당한 민영배 의원으로 구성이 됐고 결국 안건조정위원회는 17분 만에 끝났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분들은 바라보시면 안 되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당연해집니다. 오지. 여당, 야당, 권성동 원내대표와 또 박홍근 원내대표가 의장과 조정에서 만든 아니고 그 안에 내용을 보셔야죠. 제7항 조정안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그러면 안건조정위원회를 안해를 선포합니다.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저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이 갑니다만, 자, 어쨌든 안건 조정이 17분 만에 무력화시켰는데 여기서도 민영배 의원이 아주 활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도 사실은 이게 21세기 2022년에 국회가 맞나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법이라는 게 이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법의 목적, 본래의 취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2012년도에 이 안건 조정위를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다수당에 물론 다수제로 운영되는 국회이지만 다수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수 정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숙려의 시간을 가지라 이런 의미에서 안건 조정위를 만든 건데 네. 지금 17분이면 사실 숙려가 아니라 그냥 뭐 날치기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네. 지금 법안 내용도 보시면은 깔려있지가 않아서 김진표 위원장이 직접 본인이 읽습니다. 네. 지금 법안 내용을 누가 들여다보기는 했는지 아마 네.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지금 저 장면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기립으로 이 안건을 처리하던 저 장면 바로 그 순간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서 있는 의원들의 모습, 그러니까 찬성 반대를 이제 서서 의견 표시를 하는 장면이죠. 저기 서 있는 의원이 그럼 민영배 맞습니다. 의원이 되겠군요. 네. 그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 양양자 의원이 사보임 통해서 들어갔지만 반대를 하니까 이제 꼼수로 다시 넣어놓은 건데 네. 뭐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탈당하고서 또 SNS에 어떻게 뭐 장문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본인이 뭐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이런 뭐 명분을 올렸는데 사실 좀 부끄러운 행태죠. 저러고 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슬그머니 이제 복당을 할 텐데 네. 그러고서 이제 본인은 당에 내가 이만큼 기여를 했으니 다음번에 공천에서 꼭 잘 봐달라 아마 네. 뭐 그런 의도일 것 같은데 국민들께서 판단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 그러니까 이제 어제 장면이 마치 우리가 예상 못했나? 매우 새로운 사실인가? 깜짝 놀랄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네. 검찰 개혁, 검찰 정상화에 대한 거는 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었고요. 오랫동안 논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시기 문제나 속도 조절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근본적인 문제 인식. 정말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 흐름은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그 국회의장 중재안에 그 양당의 원내대표가 서명을 했다는 건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기로 해놓고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번복했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있었니 어쩌니 굉장히 이게 좀 혼란스럽게 돼버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국회는 그 어떤 절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이렇게 마치 무슨 새롭게 뭔가 민주당이 매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면서 네. 강행 처리한 것처럼 이렇게 뭐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네. 아니고요.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했고 네.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국회의장도 양당의 원내대표와 함께 뭐 본회의 처리 여부를 할지 아니면 네. 뭐 또 상정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정말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시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검수완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검찰 특권을 지키고 자기 정치에 이득만 된다면 여야 합의건 국민 약속이건 국회 선진화법이건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에게 더 이상 휘둘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새벽에 이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했던 중재안과 다른 점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자,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경찰청법 4조 1항에 나와 있는 검사의 직무 가운데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만 남기고 나머지 4개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청법 4조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수정된 겁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요.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이 아니고 중으로 바뀐 겁니다. 경제 범죄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범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 박병석 중재안과 다른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건데 이 등과 중 한 글자 차이인데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사실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등이나 중이나 뭐가 다른 거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이렇게 중재안에서 또 변경된 수정안을 내놓는 게 좀 황당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등이라고 하면 좀 더 포괄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제 광범위하게 부패와 경제 범죄 이외에도 다른 부분에서도 만약에 비슷한 뉘앙스나 혹은 비슷한 부류의 사건이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등 뒤에 이제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런 부분이 돼 있으니까 사실 시행령에서 대통령이 정하기 나름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이후에 취임 이후에 시행령으로 민주당이 의도하는 범죄들 이외에 다른 범죄들마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들한테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등이 네. 아닌 중이라고 명확하게 한정을 지어놓은 것인데 네. 사실 이게 수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수사 문제가 나왔으면 그 부분도 수사하는 게 수사기관의 당연한 책무인데 이거를 법으로서 오히려 수사를 여기까지만 하라고 이렇게 한정을 지어놓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애당초 박병석 의장께서 중재안을 내놓으신 것도 국민들의 불편을 갖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등 정도로는 해서 그래도 나머지 수사들도 같이 이어질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는데 그것마저도 막아섰기 때문에 저는 박병석 의장이 이 안을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본회의에도 상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설명대로라면 대통령령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이제 정하는 영이기 때문에 지금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이라고 원래대로 중재안대로 되어 있다면 나중에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 대통령으로서 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으로 한정을 시키면 그 두 개 가운데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게 된다. 그게 바로 이 민주당 측에서는 본인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냐는 지금 지적이거든요. 글쎄요, 이제 뭐 대통령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법률보다 훨씬 좀 포괄적으로 또 이렇게 규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 입법 안에서 뭐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사실 큰 취지는 전혀 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검찰의 보안 수사도 한다고 했고, 그리고 6대 범죄 중에 민주당이 처음에 얘기한 6대 범죄를 다 안 하는 거에서 어쨌든 간에 예외로 남겨놨고 그 시간도 많이 남겨놨기 때문에 이 어떤 그 글자 가지고 뭐 유리하게 유불리를 따지고 이럴 건 아니고요. 만약에 정말 그 국민의힘이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따가 그 국회의장과의 회동 때 뭐 적극적으로 이거를 피력하고 설득을 해서 다시 또 본인들이 어떤 뭐 대안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또 뭐 의사표현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이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범죄의 단일성, 동일성에서 벗어나는 보안 수사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게요. 법적인 용어여서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저게 뭐 무슨 말이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솜솜히 뜯어보면 다른 의미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검찰의 별건 수사가 금지가 된다는 말인데 박병석 중재안에 담긴 보안 수사 제한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유명했던 N번방 사건에 대입을 해보면 그 문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2020년 3월 경찰은 조주빈을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만 송치를 했습니다. 이 혐의를 그대로 기소돼 재판까지 갔다면 조주빈에게는 징역 5년 선고가 최대
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등 보안 수사를 진행하면서 범죄 집단 조직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하게 됐고요. 또 이로 인해서 결국 조주빈은 징역 42년형을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장애인이나 아동,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최전선에서 대변해왔던 변호사조차도 이 검찰 보안 수사 폐지에 대해서는 아주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사실 뭐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미 뭐 법원이나 검찰 그리고 심지어 경찰 일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또 변협 자체도 이미 뭐 반대 입장을 냈지만 지금 나오시는 김혜원 변호사 같은 경우에 가장 낮은 곳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의 가장 옆에서 이분들을 대변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목소리를 낸다는 거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김혜원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사례까지 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성매매 여성이 어떤 폭행을 당했을 때, 강간과 폭행을 당했을 때 경찰에서는 성매매 여성이 어떻게 강간을 당할 수 있냐. 그래서 상해 감금 혐의만 적용을 했는데 그렇다면 상해 감금과 이제 성폭행과는 또 별다른 문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에서 이 문제가 발견이 됐을 때 앞으로는 전혀 다른 동일성, 이른바 사건의 동일성이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서 말한 엠번방 사건 같은 큰 사건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피해를 받을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일선에서 정말로 어떤 뭐 권력이나 정치권에 있는 분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피해자들을 변호하는 분들조차도 지금 이 법안에는 반대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아무리 야당과 법조계가 반대를 하더라도 거대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오늘과 내일 본회의 통과까지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음 주 화요일, 다음 달 3일이 되겠군요. 자, 화요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포만을 남겨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장제원 비서실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친정인 검찰이 들고 일어났는데도 언급을 삼가하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 직접 언급은 하지 않는 대신에 헌법을 지키라고 연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장제원 실장의 말은 검수완박법에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헌법을 어기는 거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장제원 의원이 아마 대통령이 거부권 하셔야 된다라는 일종의 무언의 좀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죠. 거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은 바뀐 게 없다라고 또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윤 당선인의 뜻은 이거니까 국민의힘도 이걸 받아서 국회에서 잘 처리해야 된다라는 어떤 일종의 무언의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또 똑같이 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하셔야죠라는 상당히 뭔가 좀 지침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의견 표출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장제원 비서실장이 물론 이 상황이 좀 급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저는 지금은 어쨌든 간에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지, 지금 국회가 지난주에 합의안을 받아들여 놓고 이걸 파기하면서 이게 지금 그 전장이 매우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직 네. 대통령도 지금 참전하는 돼버렸고요.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지금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이게 지금 정치적인 큰 어떤 산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쨌든 간에 국회에서 정말 이렇게 치고받고 하더라도 일단 국회에서 먼저 논의를 해서 좀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네. 5월 10일에 새 정부가 이 문제를 또 안고 시작한다는 건 저는 국민들 여론상에서도 그렇게 네.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조금 국회의 시간을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이 각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 대선에서 이 패배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지키기 위해서다. 퇴임 이후의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의견이 많이 있죠.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유용 사건, 이재명 전 지사 부인의 경기도민 세금 유용 사건, 이 전 지사가 몸통인 대장동 부패 게이트, 이런 거 수사 대못질해서 수사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재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대 범죄를 검찰이 수사도 못하게 하겠다.
그럼 조수진 세상에 의원님 검찰이 이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문명국가입니까? 수사하는 것이 이게 마땅하다라는 문명국가입니까? 그러한 질문이십니까? 수사해야 됩니다. 질문을 그런 취지로 하시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탁현민 대통령 의전 비서관은 오늘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잊혀지시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대통령께서 퇴임하신 후에는 정말 행복하게 남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퇴임 후에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걸고 넘어지면 물어버릴 겁니다. 네, 걸고 넘어지면 물어버리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사의 각오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글쎄요, 이 70년 이 사법 체계를 바꾸는 일에 명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대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 의견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뭐 탁현민 의전 비서관의 뭐 굉장히 개인적인 충정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요. 네. 좀 이런 민감한 시기에 좀 개인적인 이런 건 되게 좀 조심스럽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수진 아까 의원 발언도 보면 그러니까 자꾸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사건들을 네. 뭔가 좀 피해 가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그런 생각을 오히려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그럼 뭐 정치 보복을 그러면 한 해 만에 또 이런 논쟁 속으로 가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제해 주셔야지. 왜냐 어쨌든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걸 어떤 정쟁의 정치 도구로 할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좀 뭔가 새롭게 좀 출발한 네. 대한민국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9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요. 하루 전인 5월 8일 석가탄신일을 기점으로 정경심 교수를 특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이죠. 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분들이 이렇게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에 대한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장관으로 발탁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또 시점 같은 걸이나 수사 방식을 보면 너무나 이제 공교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뭔가 또 거기에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경심 교수는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른 사면 대상자들에 비해서 너무 빨리 사면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석 달 만에 벌써 사면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저는 뭐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왜 이 시점에 굳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면이 나오느냐. 뭐 검수완박이랑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임기 전에 뭐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니 그 빚을 좀 갚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지층의 압박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들이 상당히 사실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게 뭐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사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부분은 불법적인 부분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어떤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시점이나 수사 방식을 보면 너무나 공교롭다. 대통령이 어떤 수사나 어떤 법적 절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달도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사면 거론되는 분들과는 좀 다른 이유로 어쨌든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를 훼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1년에서 논의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